제가 우리 부모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1학년 영재고반 설명을 들으신 거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는 1일 영재반이라는 특별히 지금 과학을 위주로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과학반, 내년에 이제 2영재가 되겠네요. 이것들을 좀 잘 안 만들었었어요. 안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은 반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애들이 서류 통과가 어려워요. 잘 준비했다가 서류 탈락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럼 애들이 영재고 준비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재고에서도 지금 점차 2학년들은 안 뽑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서류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애들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치동이나 이런 아이들이 문제예요. 대치동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외곽 지역 아이들은 서류도 잘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1학년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추천서밖에 없어요. 자소서가 있긴 한데요. 서울영재고 자소서가 700자예요. 쓸 게 없어요. 제 꿈은 뭐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끝이에요.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사실 평가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1학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추천서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은 추천서를 한 학교당 막 40명, 50명 영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을 전부 다 잘했다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외곽 지역에 있는 애들은 추천서를 통과를 해요. 그래서 시험 볼 기회도 주어지는데 오히려 대치동 지역 아이들이 서류 통과를 못해서 시험 볼 기회마저도 지금 없는 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우리 부원장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준비하면 붙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의 학원의 폐해라고 말을 하는데 떨어질 놈을 붙여요. 이게 준비를 시키면 그만큼 아이들이 잘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붙게 되는데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냐면 붙은 게 더 골치인 아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가 저희들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영재고에 가서 수시를 대부분 영재고 아이들은 수시를 봐요. 근데 수시에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서울영재 같은 경우도 거의 교과 성적대로 잘라서 애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붙는 거니까. 그럼 이제 교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합격 이후에 아이가 잘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문제죠. 설령 붙는다 손 치더라도.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수학과학을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국어하고 영어 실력이 완전 거의 개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중2 돼서도 지금 국어하고 영어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영재고 준비하려면 애들이 사실 수학과학에 거의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요, 애들이. 언어 실력이나 뭐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영재반을 항상 고민하는 이유예요. 옛날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영재반을 안 만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고요. 문제가 생긴 게 특별히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 3학년들이 떨어지면은 영재고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2학년 합격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에. 학원에서 또 안 할 수가 없어 또. 아주 미쳐버리겠어 이게. 2학년들의 합격률이 증가를 한 거예요. 왜냐면 3학년들이 상위권 아이들도 이게 섣불리 서울영재를 못 쓰니까 상대적으로 2학년들이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서울영재고 문제 난이도가 옛날보다 좀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붙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좀 있어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만약에 11월 달에 입시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11월 달에 입시안이 발표되면 뭐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하긴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2학년 우리 아이들이 내후년, 그러니까 내후년 입시가 만약 지필고사가 없어지면 올해 중2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죠? 내년에 시험 봐야 돼요. 기회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공정해요. 근데 이게 시험이 없어지고 그냥 만약에 면접이나 뭐 이런 그 지금 11월 이후에 발표한대요. 11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발표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그 발표는 하는데 과거 입시에 관해서는 공청회를 얼마 전에 진행을 했어요. 지금 과거 입시 같은 경우는 출석 면담이라는 걸 통해서 애들 서류 선발하고 그다음에 소집 면접 시험 같은 걸 봐가지고 애들 뽑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그 시험을 먼저 봐서 추리고 걔네들을 심도 있는 출석 면담을 통해서 붙이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과거 서류를 통과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얘가 왜 붙었지? 얘가 왜 떨어졌지? 정말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재고도 만약 그렇게 바뀌면 골치 아파질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내년엔 지금 아마 올해 11월에 발표한다는 건 내년부터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근데 하필 뭐가 터졌어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서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내년도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만약 시험 보면 올해 2학년들이 기회인 거예요. 그죠? 내년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인 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수학이 아이들이 너무 빨라지면서 K모 2차까지 끝난 애들이 할 게 없어. 이병 겨울방학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옛날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형제반을 안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올해의 어떤 특수한 상황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흐름들 때문에 이형제반을 올해 만들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 비슷한 고민들을 부모님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모여주셨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우리 지금 부원장님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월수금에 MSS 1 MSS 반이라고 이렇게 만든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월수금이면 영재고 지금 실전반하고 완전히 동일한 커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여기 서류 통과가 가능한 학생들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서류 통과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추천서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저희들이 뭐 수학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과학도 있어서 내년에 해볼 만하다. 괜히 해가지고 아이들 안 되면 더 골치 아픈 거니까 그렇게 할 아이들을 좀 위주로 그 반을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반들이 지금 월수금의 1 MSS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이게 과학 3일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화목에 이틀만 하는 과학반이 지금 그 화목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앞에 특강 붙고 얘네들 화목반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물화 이렇게 나가 예를 들어서 화합물 이렇게 나가고요. 앞타임에 이제 생지가 붙고 물리화학 문제풀이 특강이 붙어요. 물리화학 문제풀이 특강이 붙는데 이제 이게 3월달 되면 여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물리화학 실수가 좀 줄고 생물지학이 여기 끼어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래도 영재고를 시험장에 갔을 때 생지를 하나도 몰라 뭐 이런 사태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이 이런 반이고요. 이 반들에서는 영재학교 문제 유형이 물리올림피아드나 화학올림피아드하고 유사한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기 때문에 물올이나 화올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올이나 화올을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는 물리화학 올림피아드를 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물리올림피아드만 하거나 그런 부모님들은 영재고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시고 물리화학 올림피아드를 가져가실 수 있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통적으로 제가 이형제반을 안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겨울방학 때 제가 생지특강을 부모님한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왜 생지특강을 강조를 했냐면 요즘 아이들이 물리화학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희 중등반에서 절대로 물리화학 위주의 반들 만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중등반은 물화 생지에다가 실험까지 해가지고 하는 커리들을 주로 구성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거의 안 배워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생물지학이 생소한 영어 부모님들한테 인슐린 이런 건 상식이잖아요. 애들은 몰라요. 자정하고 24시가 같다는 것도 몰라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 있죠? 근데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신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생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생지를 좀 해라. 그리고 여기에 특강에다가 물리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아이들, 물리화학 5를 전체적으로 다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그냥 생지 특강을 들어도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저희들이 특강들이 이어지니까 영재고를 충분히 준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반들이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건 이제 과학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표 거기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이런 반들은 지금 테스트가 있고요. 예, 이런 반들은 뭐 지금 각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예, 참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학 본장님 나오셔서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역시 K모 2차 때문에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고 제가 우리 수학 본을 제가 올해 저희들 원래 이것도 수학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수학이 원래 저희들이 이제 PG반이라고 해서 만든 반이 뭐냐면 영재고 1형제 반인데요. 이 반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이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지금 너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정도 한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이 어떤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 넌 늦었어요. 영재고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많이 가거든요. 이 사고력 있는 아이들이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도 붙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형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선행 위주로 달려왔던 아이들 중에 갑자기 1학년 돼서 이제 영재고에 관심이 좀 생겼어. 이런 학생들은 지금 선행 달릴 수는 없어요, 사실.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K모 준비했던 애들이 했던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PG반이라고 하는 거는 영재고 입시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 1학년 영재고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진행 중인 영재반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봐서 들어오면 돼요. 그 2학년들하고 같이 경쟁해야죠. 영재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비슷하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KG반이에요. 제가 동영상을 그 KG반 안내하는 동영상을 저희 다원 TV에 올려놨더니 부모님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KG반은 올해 또 특별한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K모를 애들이 아이고 세상에 계속 2달 연기, 3달 연기, 4달 연기 그러면서 11월 달까지 K모만 해온 거야. 보통은 5월 달에 끝나면 한 2-3달 애들이 선행도 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져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겹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애들이 해야 될 부분을 또 못하게 되고 해서 이 선행에다가 하루 그냥 그렇다고 경시를 놓고 갈 수도 없어. 네, 그래서 경시라고는 하지만 영재고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경시 파트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하는 영재고에서 필요한 경시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하는 KG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들에 대해서 우리 본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우리 오셨죠? 네, 전성민 소장님 오시면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